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같이 자라온 친구가 있어요. 힘든 일을 겪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지금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자기 일처럼 걱정을 해주고, 만일 내가 아주 먼 훗날 세상을 떠나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친구예요. 지금이야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한다고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 만나도 어색함이라고는 티끌 만큼도 없는 그런 친구예요. 그럼 왜 사연을 보내는지 물으신다면 그 녀석의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보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고 다양한 여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저와 친구의 사이를 뻔히 알면서 친구랑 저 그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꼬리를 치네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왜 하필 그녀를 만나서. 처음 시작은 친구의 전화가 오면서 시작되었어요. 여보세요? 뭐하냐, 바빠? 지금 결제 서류 만든다고. 정신없다. 그냥 심심해서 전화를 한 거면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그날따라 업무가 많아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잠깐만, 금요일날 뭐하냐? 금요일. 아마 집에서 혼맥할 것 같은데. 왜 한잔하게? 금요일날 얼굴 한번 보자. 보여줄 사람도 있고. 사람도 종류가 있잖아. 여자야, 남자야. 자식아, 남자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어. 나 여자친구 생겼다. 여자친구 생겼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일하는 것도 멈추고 통화를 하였네요. 뭐 CX야, 언제 생긴 거야? 지난번 썸 타고 있다던 그분이야? 응, 어찌하다 보니 사귀게 되었어. 그래도 내가 너한테는 소개시켜주고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어디로 가면 되는데? 지난번 둘이서 먹었던 참치집 기억나? 너희 집 근처에 갔던 곳. 거기 7시에 괜찮지? 알았어. 다음 날 퇴근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게 되어 식당에 먼저 도착하게 되었어요. 혼자서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방문이 열리더니 친구랑 그 여자가 들어오는데 자랑하던 것처럼 얼굴이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옷을 민망하게 입고 와서 너무 당황을 하였어요. 탱크탑으로 보이는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마치 여자 아이돌처럼 천조가리 하나만 둘러져 있어서 배꼽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위에는 살색만 보이고 치마는 어찌나 짧은지. 보통 누군가를 소개받는 자리라면 아무리 그런 패션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자제하거나 아님 조심하는 차원에서 치마를 입기 전에 속바지라도 입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훤히 다 보이고 눈길이 앞쪽을 향할 때마다 너무 적나라해서 대화를 이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동공의 지진이 날 정도로 당황하고 있는 나와는 달리 친구 녀석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들어와서는 빙구같이 실실 웃기만 하더군요. 민망한 기색을 감추려고 급하게 소맥을 말아서는 오늘 만난 날을 기념하자며 건배했어요. 뭐 그 이후에는 적응이 되어서 언제 사귄 거냐? 누가 먼저 좋아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다가 친구 길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 친구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아세요? 한 번은 프로젝트를 잘 끝냈다고 회사에서 해외여행도 막 보내주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안도 받았다니까요. 어머, 그래요? 그렇지만 연봉이 1억도 안 되던데요. 제가 아는 오빠는 비슷한 곳에 일하는데 1억이 훨씬 넘는데. 그 말에 순간적으로 인상관리가 안 되었어요. 친구는 현재 프로그래밍 쪽에서 일하고 있고 연봉도 8천이 넘게 받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작다고 말하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친구를 띄워주려고. 재수 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보다도 연봉이 2천이나 많은걸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길래 대화 주제를 바꿔서 이 친구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언제 사귀기로 한 건지 뭐 이런 걸 물어보았어요. 친구는 쑥스러워하면서 자기 회사 앞에 커피숍에서 일하는 분이었다고 말하며 연애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참을 연애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통화 좀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친구는 밖으로 나갔어요. 예상치 못하게 둘이서 남아있으니 지금껏 애써 무시하던 그녀의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갈 때 그녀가 말을 걸어왔어요. 오빠는 여자친구 없어요? 아쉽지만 없네요. 친구가 이야기 안 하던 가요. 현재 2년째 솔로로 외롭게 지내는 중이에요. 정말요? 아깝다. 내가 일찍 알았다면 오빠 여자친구를 내가 해줄 텐데. 아이쿠 영광입니다.
그래도 저보다 훨씬 잘난 남자를 옆에 두고 계신데요. 뭘 정 아까우시면 주위에 좋으신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하. 괜시리 멋쩍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는 저한테 얼굴을 바짝 다가오더니 오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뭐가요? 오빠 정말로 강남에 건물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강남이고 상가에서 월세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친구에게 저에 대해서 뭔가를 들었는지 그렇게 묻길래 부모님이 작은 상가는 가지고 있어요. 건물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작은 상가예요. 월세는 부모님 노후 자금이라서 저한테 10,000원 한 장 돌아오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뭔가가 자꾸 부딪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참치집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방의 테이블은 다리 쪽이 푹 파져 있는 좌식형으로 몸을 옆으로 조금 빼면 아래쪽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어요. 뭐가 그렇게 치는지 보려고 몸을 조금 틀어서는 밑을 쳐다보았다가 너무나 놀라고 말았어요. 그 여자의 한쪽 다리가 저를 계속 건들다가 쓰다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10초 정도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눈을 위쪽으로 돌리고는 그 여자 눈치를 살폈어요. 여기서 웃긴 게 그 여자는 엷은 미소를 보이면서 눈길을 돌리는 저를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여자는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친구가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전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친구를 맞이했고 이 여자는 얼른 자세를 고쳐잡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친구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상황이 절묘하게 나와서 나 혼자 착각을 했구나. 이상한 여자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써 부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머릿속이 복잡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녀가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팅이나 나이트 이런 곳에서 만난 여자였으면 동물의 왕국이라 생각하고 그런 상황 자체를 즐겼겠지만 왜인지 기분이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아서 소주를 3병쯤 먹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했어요. 가게를 나와서 친구가 아쉽다면서 2차를 가자는 거. 오늘은 컨디션도 안 좋고 나도 눈치가 있는데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고는 헤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기분이 좀 그렇고 술도 애매하게 먹은 것 같아 혼자서 라면에 소주를 먹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집에 잘 들어갔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데이트하지 전화는 왜 하냐? 지금 헤어지고 집에 가는 중이야. 오늘 본 내 여자친구 소감은 어때? 괜찮아 보이지? 응, 그냥 둘이 좋아 보이더라. 너한테 제일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자식 재수 씨가 그렇게 좋아. 이왕 사귀는 거 좋은 사랑해라. 마음 같아서는 이상한 여자인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만일에 하나라도 혼자서 오해한 거면 잘 사귀고 있는 친구에게 죄를 뿌리는 거라는 생각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친구가 정말 안 좋은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는 술을 한잔 하자는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올게 왔구나. 분명히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둘러 준비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보니 친구의 얼굴은 죽상이 되어서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술만 먹길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여자친구분이 실수라도 한 거야? 친구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머뭇거리더니 여자친구 집이 너무 못 살아서 자기한테 계속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힘들어하는 여자친구 모습이 안쓰러워서 주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의 병원비가 부족해서 50만 원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생활비 명목으로 달라고 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말하지 말고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친구의 여자친구는 지금 엄마랑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월세도 밀리고 전기세도 못 내어서 전기마저 끊길 지경이라는 거예요. 급한 대로 밀린 월세를 내어주고 당분간 월세는 친구가 내어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기간이 벌써 4개월이 넘었다고 했어요. 월세는 얼마냐고 물어보니깐 한 달에 80이라고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월세도 못 낼 정도면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다가 여자친구는 왜 일을 안 하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재수 씨는 일 안 하고 왜 노는 건데? 라고 물어보았고 친구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했어요. 아니 글쎄 이 여자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5년째인데 취업이 안 된다는 핑계 하나로 계속 놀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바라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졸업한 학교도 서울도 아닌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놓고 꼴에 4년제 나왔다는 자존심에 중소기업은 죽어도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천불이 나는 걸 겨우 참아가면서 여자친구에 대해 듣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그런 여자는 뻥 차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차마 헤어지라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여자는 당당하게 친구한테 매번 돈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그냥 알아서 매달 200만 원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너 정도 능력이면 이런 여자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설득을 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미 푹 빠져버려서는 포기가 안 된다고. 지금 더 힘든 점은 여자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매달 줄지 결정되면 연락하고 아님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다는데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잘 되었다. 그냥 이대로 헤어지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그 여자에게 꼽혔던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건실한 남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보가 될 수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소주를 연거푸 마시고는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부르라고 했어요. 친구는 저를 말리며 번호를 알려줘도 아마 안 받을 거라고 말하길래 모른다고. 번호가 다르잖아라고 말한 뒤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마 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어서 꺼놓은 것 같았어요. 월세며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면서 사정하는 모습이라니. 그날 너무나 화가 나서 술을 들이붓듯이 먹게 되었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친구를 위로하면서 걸었던 한 통의 전화가 어떤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지를요. 다음 날 오후쯤 문제의 그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누구세요? 어제 전화가 온 내역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그 말을 하는데 어제 친구랑 술 먹으면서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제는 당장이라도 친구한테 떨어지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낮에 전화가 오니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힘없는 목소리로 지난번 보았던 남자친구의 친구라고 말을 하니 그 여자가 엄청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오빠구나.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거신 거예요? 어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자초지종이라도 들어볼 생각에 전화를 걸었다고 했더니 그녀는 긴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말했어요. 오빠 혹시 저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었어요? 친구에게 들은 그대로를 다 말해야 되나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친구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만 이야기를 계속하니 전화로는 대화가 안 된다고 저녁에 잠깐 자기를 만나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여기서 오지랖을 부리지 않고 그냥 넘겼으면 되었는데 저는 그러자고 말한 뒤 지난번 만났던 참치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하였고 예약해둔 방으로 가서는 그녀를 기다렸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언더부 패션으로 입고 와서는 내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리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렇게 입은 사람은 처음 보았거든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오빠 괜찮아요. 이게 뭐라고 막상 만나니깐 너무 긴장이 되어서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소주랑 맥주를 먼저 갖다 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술을 갖다 주길래 목이 타다 못해 막힐 지경이라 얼른 말아서 한 잔 쭉 들이켰네요. 한 잔으로는 부족해서 소맥을 몇 잔 더 말아 먹고 나니 긴장이 풀려서 그제야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 꺼내는 거 자체가 주제가 넘을 수 있지만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오빠 괜찮아요. 혹시 집이 많이 어려우세요? 집 월세랑 관리비를 못 내서 친구가 대신 내어주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런데 월세를 내주게 된 과정도 들으셨나요? 네, 들었어요. 전기도 끊기려고 하는 거
친구가 막아줬다고 하던데요. 또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뭔가 따지듯이 대답하는 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저 지금 거지처럼 남자친구한테 동량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자가 된 거 맞죠?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요. 뭐가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변하더니 화를 내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월세를 밀린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는 중에 오빠가 자기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내어주었다며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닐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분한 듯이 씩씩거리면서 술을 연거푸 먹는데 저도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그녀를 따라 술을 마셨어요. 그때부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술을 물 먹듯이 먹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녀를 따라 주량 이상의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소주를 둘이서 5병쯤 먹었을 때 갑자기 그녀가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친구의 여자친구를 안아주며 달래줄 수는 없는 요량이라 그냥 휴지만 건네주었어요. 휴지를 건네받은 그녀는 눈물을 훔치더니 글라스에 소주를 가득 부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얼른 술잔을 뺏고는 그만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글라스 잔에 술을 가득 붓더니 자기를 믿어준다면 같이 먹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완전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원샷을 하고 말았네요. 술잔이 비워지고 30분쯤 지났을 거예요. 어디까지 먹었는지 언제까지 먹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은 채 저는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떠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고는 주위를 살펴보는데 참치집이 아닌 그녀를 만나러 올 때 주차해둔 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는 그녀의 뒤통수가 보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그녀를 밀치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 질렀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 의아해하면서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빠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머리를 쥐어 짜내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혹시나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죄송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그녀는 오빠, 누가 사귀자고 했나요? 매달 지원만 해주면 이런 관계도 괜찮아요. 하면서 다시 제 쪽으로 가까이 오려고 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라고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 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180도로 변하였고 지금 일어난 일을 친구가 알아도 상관없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자기와 사귀어 달라 했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어이없는 행동에 소름이 쫙 돋는데 여기서 약하게 나가면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느꼈는지 그녀는 씩씩거리면서 차문을 쾅 닫고 내리더니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졌어요. 혼자 차에 앉아 있는데 술이 다 깨고 필름이 끊긴 부분을 기억 못해 내면 나중에 그녀가 어떻게 나올 줄 몰라서 한참을 집중했지만 어디 기억이 나나요? 1시간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차에 있는데 블랙박스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얼른 영상을 재생해 보니 그 여자가 우겨 넣듯이 저를 차에 눕혔고 저는 이미 만취가 되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정신이 차리고 나서부터는 조금 전 상황이 진행된 거고요. 친구한테 먼저 말을 꺼내면 우리 사이가 그녀 때문에 금이 가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어떤 소리를 듣고 와서 저에게 말을 할지 몰라 겁이 나네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거든요. 블랙박스를 보여준다고 해도 어쨌거나 여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한 걸 볼 테고 저에 대해서도 안 좋은 감정이 생길 것 같고요. 정말 갑자기 나타난 그녀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마음이 가는 방법은 일단 가만히 있자인데 정말 머리가 아파오네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